안녕하세요. 김민식 세무사입니다. 드디어 오늘 2025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에서 세제 개편안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발표가 됐고 국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많은 내용들 중에서도 실제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포인트만 발빠르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그런 개정안들이죠. 자본시장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정안이 발표되기 전에 굉장히 핫 이슈였어요.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이게 발표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미뤄지냐, 실제로 발표가 되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실제로 신설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고배당 상장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에 그 배당소득을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고배당 상장법인이란 무엇을 얘기하냐?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이 고배당 상장법인이래요. 자, 첫 번째,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법인. 두 번째,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법인. 이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그 고배당 상장 법인에 해당이 돼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해주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또 궁금한 내용이 얼마까지 몇 %로 분리과세 해주는데 궁금하겠죠? 자세히 내용을 보시면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누고 있어요. 먼저 2천만 원 이하는 14%,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20%, 그리고 3억 원 초과는 35%. 이렇게 나눠서 분리과세를 해주겠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는 좀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이 가운데 구간을 보시면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까지는 다 20%로 분리과세를 시켜주겠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배당소득으로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를 받으시려면, 자, 3억 원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거의 주식이 50억 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실제로 50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해서 배당받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 두 번째 구간 안에는 들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기업을 다니면서 배당소득을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배당소득이 조금 크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설 법안이 되겠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다만 이것은 2026년도 1월 1일 이후에 받는 배당분부터 적용이 되니까 그 일정에 맞춰서 좀 배당 주식들을 조정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입니다. 자, 이것도 발표가 되기 전에 좀 말들이 많았던 부분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장 주식은 이익이 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과세하는 예외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그 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주주인 경우. 자, 그럼 무엇을 대주주라고 하냐? 기존에는 두 가지 조건을 들었었어요. 50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지분 비율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기준으로 1%, 2%, 4% 이상일 것. 이 둘 중에 해당이 되면 대주주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기준이 강화가 됐어요. 강화가 됐고 보유금액 기준으로는 10억 원, 지분 비율 기준으로는 동일.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지분 비율로서 대주주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은 10억 원 이상이라고 강화한 것이 상당히 강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물론 예전에 우리가 50억 원 이상으로 규정하기 그 한 단계 더 이전에는 원래 10억 원 이상으로 되어 있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세법 개정안에도 표현 자체를 대주주 기준을 환원했다, 예전으로 돌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그러면 그 10억 원 이상의 기준이 언제냐? 이 기준은 직전 연도 12월 31일 기준 종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기준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보유하고 있는 한 종목당 그 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양도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은 영시행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주식 단타 하시는 분들이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증권거래세율이 다시 올랐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표현 자체는 환원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실제로 예전보다는 올랐습니다. 올라서 이것 역시 영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뭐 주식 투자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자본시장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법인세율 인상입니다.
자, 법인세율이 1%씩 다 인상이 됐어요. 이 구간별로 1%씩 모두 인상이 돼서 10%, 20%, 22%, 25%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물론 이것도 표현 자체는 환원이라고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뭐 직전 대비를 했을 때 뭐 인상이 된 거는 맞죠. 따라서 이 법인세율도 26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적용이 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연말정산하는 직장인분들을 위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연말정산하는 직장인이라면 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 공제 항목을 이제는 자녀 한 명당 5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하겠다. 다만 최대 100만 원까지, 그러니까 2명까지 한도로 추가 공제해주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총급여가 7천만 원 초과하는 근로자는 자녀당 25만 원씩만 추가 공제를 해준대요. 그러니까 최대 한도는 50만 원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급여에 따라서 공제 한도가 조금은 다르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안은 2026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이 되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2027년 초 연말정산할 때 적용이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확대한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개인적으로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는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예전 법에서 봤을 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 20만 원까지만 보육수당을 비과세 해줬었어요. 그런데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자녀 수 한 명당 월 20만 원씩 추가 비과세를 해준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내 월 급여 중에서 6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요새 출산율이 안 좋기 때문에 뭐 이런 법안을 통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것도 분명히 좋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뭐 이름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우리 연말정산 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라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취학 전 아동인 경우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체육시설 교육비 등에 대해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해줬었어요. 그런데 예전 법에 따르면 초등학교에 들어간 자녀의 교육비 중에서 뭐 예체능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공제를 안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그러니까 1학년, 2학년이 다니는 예능학원이나 체육시설 교육비의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 역시도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한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이라는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이 요약하면 무슨 내용이냐? 예전에는 우리가 주말부부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한 명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각각 부부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물론 뭐 요건을 충족해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뭐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또 아쉬운 부분은 전체 한도는 똑같아요. 월세 1,000만 원까지. 이게 이제 2명이 됐다라고 해서 2,000만 원이 된 것은 아니고 전체 한도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한번 발빠르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 내용 말고도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주식 투자와 직장인 연말정산의 내용을 중심적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